네, 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EFFBD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FFBD 에디터는 모델러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고려해 보아야 될 게 있는데 그런 의미로 위에 그래프 라이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해볼 그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다중 선택 요소들이 이제 유효하게 이제 EFFD 구조를 이루게 되면 그 상위 레벨의 단일 펑션 노드를 합성하는 기능, 이 기능을 구현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얘기하신 건데 이제 디컴포지션과 컴포지션을 진행할 때 하나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레벨 수준까지 그 그래프들을 전부 보여주게 하는 기능, 이것을 구현해 볼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이제 교수님께서 예전에 얘기하셨던 특정 영역을, 그러니까 이제 디컴포스된 펑션 노드의 그 내부를 이제 스케일을 크게 키워가지고 이제 보다 더 집중적으로 눈에 띄도록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지금 추가해볼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제 나중에 그 구현해볼까 이렇게 막 대충 스케치를 머릿속에 한 그런 계획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보통 EFFD 에디터가 열리게 될 경우에는 파일에 대해서 EFFD 패널을 열어야 이제 그 창 자체로 통째로 뜨게 되는데, 거기서만 뜨게 하지 않고 다른 컴포넌트에서 이제 EFFD 편집기가 이제 제공해주는 가상의 창을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EFFBD를 열게 하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또 인터페이스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제 가상 창에서 다른 컴포넌트의 어디론가 뭔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화살표, 가상의 화살표를 추가한다든가 이러한 등의 그런 인터페이스가 추가된 가상창을 구현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도 제가 좀 약식으로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제 사용자가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EFF 에디터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묘사한 이제 MD 파일을 통해 가지고 AI 에이전트가 이것을 MD 파일을 읽어 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sysml 파일로 이제 만들어 준 뒤에 이것을 이제 렌더링하게 되면 EFFBD 에디터가 나오는 이런 것을 이제 좀 더 발전을 시켜볼 계획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이런 것을 좀 실험을 한 적이 있었고, 다양한 예제를 넣어보면서 실제로 sysml 파일을 만들어서 EFFBD 렌더한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이제 EFFBD 그래프에서 직접 실행하는 기능을 이제 추가해볼 예정이 있습니다. 코어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EFFBD에다가 이 시뮬레이터라는 거 그런 걸 누르게 되면 다른 별개의 창에서 막대 그래프라든가 그런 표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 표나 막대 그래프는 좀 이제 쉽게 보기가 좀 힘드므로 이제 이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저기 스타트 레퍼런스 노드 이 검은색 동그라미에다가 대충 재생 시뮬레이트 버튼을 이걸 탑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 EFF 에디터 그 자체에서 직접 이제 시뮬레이션이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식입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그 이제 3웨이 핸드쉐이크 그것을 표현한 EFFBD인데요. 이것을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대충 이제 여기서 재생 버튼을 딱 눌렀더니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강조가 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다 특정 시점에서 멈추고 싶다라고 하면 딱 특정 시점에서 멈추고 그 관련된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보여줄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그런 특징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딱 가고 있을 때 또 여기서도 그 이제 시뮬레이션이 또 시작이 돼가지고 중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 그것을 지금 나중에 시뮬레이션으로서 이제 구현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좀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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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여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시간이라는 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속성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속도라든가 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다른 기능 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구상 정도만 해보고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CSML의 어트리뷰트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좀 구현해볼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네시스나 코어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죠? 네, 막대 그래프 나오고, 네, 네, 스킬과 인풋의 차이도 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리소스 캡처나 리소스 컨sume 해봤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속성의 그 막대 그래프가 나오는 것은 얘가 이제 액션 일어날 때 듀레이션이 얼마나 네. 그 속성하고 그 막대 그래프의 그 시간만큼을 이제 표현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타임에 관련된 거고, 네. 그 액션을 할 때 어떤 리소스 관계가 있어요. 그 액션 그 박스랑 다른 리소스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네. 테스트하는 액티비티가 그다음에 테스트 설비를 리소스를 그 캡처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테스트 설비는 컨슘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컨슘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잡고 있는 베이시를 잡는 거예요. 회의하는 의미는 회의실을 네. 캡처하고 있어서 회의가 끝나면 캡처 잡으면 놓잖아요. 네. 그다음 다시 복구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캡처가 아니고 네. 컨수는 그냥 소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밥 먹었으면 말이 없으실 거죠. 네. 소비됩니다. 네. 근데 그런 관계를 설정해 놓으면 시뮬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리소스 항목별로 리소스가 얼마큼 남았다, 소모가 됐다.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다시 된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이 네. 리소스 어널리시스라고 그러고 네. 앞에 차트만 나온 것은 이제 그 타임 분석이라고 시간 분석, 네. 시간선 분석, 시간을 그냥 일조 선에다 놓고 그 선 따라가지고 시간 분석하는 거고 그 선을 그 액티비티가 일어날 때 리소스를 어떻게 변하느냐 네. 하는 것은 이제 자원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원 분석. 그래서 디스크리트 이벤트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시간선 분석하고 자원 분석이 기본적으로 발생했죠. 네. 그래서 리소스 분석은 그 타임 분석은 자기 액티비티의 속성에 있는 타임을 표현하는 걸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액티비티 모델이 또는 펑션 모델이 리소스의 릴레이션을 맺은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컨수미 되고 캡처되고 하는 그 관계를 표현한 게 리소스 분석이다. 리소스. 예. 그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해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다른 시뮬레이터 예를 들면 매트릭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랑 같이 작업이 되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컨커런트리 시뮬레이션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분석 정보들이 같이 대시보드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시면 네. 되고 그다음에 EFFB에 저기 그 아이템의 크기 줄이는 거는 언제 하나요? 가로 그 예전 네. 지금 한 줄까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글자가 한 두 줄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두 줄 정도 들어가지고 혹은 좀 줄어들어야지 저게 지금은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왔다 갔다 할 때는 다시 늘어나면 이게 저 선이 오버랩된다. 네. 두줄 정도 글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오버랩됐을 때 오버랩 최소한 되는 사이즈는 얼마냐. 네. 그걸 이제 좀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이즈를 좀 줄이고 숫자를
그 폰트 크기를 좀 더 이제 더 크게 키우는 거랑 함께 나중에 이제 노드의 이제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기본 크기는 이제 정하되 이제 노드를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이제 크기를 줄이거나 느리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글자가 동적으로 이제 크기가 변하게 하고 한꺼번에 그 해결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 네, 그 채팅에 박사님께서 그 시뮬레이션이랑 외부 분석 도구 연동하는 거를 그 SL의 워크플로우 창에서 네, 하는 거에 설계를 올려주셨는데 네, 그거를 실행을 하면 이제 그 보고서가 문서 에디터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EFF BD 그래프로도 진행을 하고 그 워크플로우 상에서도 가능하게 구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워크플로우에서 이제 그 워크플로우에서 이제 작동을 하면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이 실행이 되고 이제 그런 결과 산출물들을 문서 에디터에 자동으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질문에 답이 됐나요? 그 말한 거를 지금 다시 리사이트했단 말이죠. 그 질문은 그러면 그렇게 질문이 뭐예요? 마이크 써주세요. 그 실행하는 그래프가 EFF BD인지 워크플로우인지 둘 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지. 처음에는 EFFBD에서 시뮬레이션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로서 이제 그 시뮬레이터 자체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워크플로우라든가 거기서 또 어디 확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제 생각에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워크플로우에서 하는 게 맞고 EFBD는 좀 공유된 기능을 강화하는 게 맞지. EFBD로 솔직히 시뮬레이션을 할 사람은 없겠죠. EFBD가 하는 시뮬레이션은 자기가 디스크리트 이벤트 시뮬레이션 하는 건 있고 그건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시뮬레이션은 워크플로우가 한다는 거는 어떤 시뮬레이션인가요? 저도 시뮬레이션 쪽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 않아가지고 저도 그 박사님한테 이야기 들은 거는 AI 워크플로우에서 돌아가고 일단 그 외부 이제 시뮬레이션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제가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AI 워크플로우에 넣을 그런 얘기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션 컨셉 자체는 AI 워크플로우가 그 프로세스를 쭉 짜주고 그 속에 서버의 엘리먼트로서 익스터널 시뮬레이터를 작동을 시키든가 EFFBD를 작동을 시키든가 그 서버 엘리먼트로 이제 들어와고 작동을 하고 그 걔네들 또 조합해서 또 쓰고 또 다른 시뮬레이션 하든가 이렇게 이제 AI 워크플로우가 상위에 전체 시뮬레이션 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밑에 구성 요소로서 그 다음에 매트릭 시뮬레이터를 작동을 시켜서 하든가 EFFBD를 작성시키든가 하든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무개발 그래서 그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